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은 비주얼 싱킹과 시각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싱킹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비주얼을 어, 생각하는 것이 비주얼 싱킹입니다. 비주얼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 보듯이 고객 공감, 경험 개선 프로세스 맵에 보면 이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있죠. 이 단계별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글로 쓰지 않고 이미지로 표현한 것을 비주얼 싱킹이라고 합니다. 자, 비주얼 싱킹 정의는 정진호 선생님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비주얼 싱킹은 글과 그림을 함께 이용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정보를 요약해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물, 생각, 개념을 의미가 담긴 상징적 이미지로 빠르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스킬인 거죠. 상징적 이미지란 실제 사물이나 개념의 특징을 잘 살려서 다른 사람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그림을 말합니다. 자, 비주얼 싱킹 기본 요소는 이렇습니다. 비주얼 싱킹 기본 요소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별사람, 쫄라맨, 네, 그리고 쉐딩이라고 그림자를 넣습니다. 사물을 넣고 그림자를 넣는 것도 기본 요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라인을 만드는 거, 레터링, 글자를 쓰는 거, 이렇게 여러 형태의 글자를 쓰는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벌렛인데 이렇게 선과 점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별,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딱 보이죠? 노트나 메모지라는 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구름, 그 다음에 생각 표시, 또 이렇게 네, 핵심어를 쓸 수 있는 주제를 쓸 수 있는 간판, 그리고 큰 네모 박스, 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로우 화살표죠? 네, 화살표도 여러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 손가락 모양도 아이콘으로 들어가겠죠. 악수하는 거, 이거 확정기, 확성기, 지구본, 안경 이런 식으로 비주얼 싱킹은 가장 선을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본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런 요소들만 잘 알고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비주얼 싱킹 시각화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태를 놓고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그려보세요.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비주얼 싱킹 기본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기, 두 번째는 이해하기, 세 번째는 표현하기가 있어요. 보기는 사물을 보고 특징을 파악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든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간단하게 핵심을 파악해서 그 특징을 그려보는 건데 일종의 이거는 형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하기. 머릿속으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지 상상해 보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은 적당한 비유를 활용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메타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메타포는 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적당한 표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와 유사한 것을 가져다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끔 하는 것이죠. 표현하기가 있습니다. 직접 손을 움직여서 종이에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종이와 펜,
또는 그래픽 태블릿,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과 같은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종이와 스마트폰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핵심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해서 비주얼 싱킹을 멀리 하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비주얼 싱킹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싱킹으로 시각화한 사례입니다. 엊그저께 그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인도의 경찰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만들어서 헬멧을 쓰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각화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특징만 잡아서 이렇게 시각화를 시켰습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스파르타라는 영화 보셨죠?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장군이 이 사람을 발로 빵빵 쳐가지고 이 구멍으로 떨어뜨립니다. 그거를 옆에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발로 뻥 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잖아요. 이 구멍이에요. 그래서 차는 놈, 넘어지는 놈을 이렇게 핵심만 잡아가지고 그리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비주얼이고요. 시각하고 시각화는 그림을 잘 그리기보다 이렇게 핵심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를 이렇게 시각화 하다 보면, 이미지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비주얼 싱커로서 훌륭한 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비주얼 싱킹 장점이 있어요. 비주얼 싱킹은 그 뇌의 진화학적 특성과도 같은데 이 특성은 비주얼 싱킹의 장점으로도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뇌는 다양한 시각 정보를 더 선호한다고 하고요. 이거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뇌는 전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집중해 기억한다고 합니다. 오래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주얼 싱킹도 그렇습니다. 뇌는 시각 정보를 종합하는 활동으로 의미를 해석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설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비주얼 싱킹도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주얼 싱킹 습관 들이기 제가 했던 거예요. 이건 작년에 했던 건데 나의 하루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침대에서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네, 미팅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또 자가용을 타고 이동을 해서 학교에 가고요. 그래서 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저녁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오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비주얼 싱킹으로 그려본 거고요. 여기는 액션 러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를 표현한 글인데 이때 보면 레터링으로 했죠. 이미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레터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자를 넣었죠. 그림자. 이 그림자가 비주얼 싱킹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그 시각적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 선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비주얼 싱킹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비주얼 싱킹을 하면서 습관 들이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2017년부터 비주얼 싱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0월 달에 처음 접하고 나서 31일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침마다 이렇게 포스트잇 해서 붙여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생각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감이 붙어서 여러 비주얼 싱킹을 잘하고 있는데
이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은 제 머릿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간단하게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정리도 잘, 그러니까 뭔가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나면 정리가 되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추합니다. 비주얼 싱킹 한번 습관 들이게 해보세요. 이 비주얼 싱킹 이것은 이제 종이로 했다가 핸드폰 그림판을 이용해서 그림도 그려봤었어요. 왠지 작가가 그린 것 같지 않나요? 네. 옆에 네, 사람 그랬었죠. 상황. 이렇게 그림만 보더라도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비주얼 싱킹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비주얼 싱킹입니다. 이제 비주얼 싱킹을 배웠다고 하면, 학습했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디자인 싱킹에서 우리는 비주얼 싱킹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시각화라고 합니다. 시각화. 여기서도 프로세스, 고객 경험 개선 프로세스 맵을 이렇게 전체 스토리로 이어갔죠. 이걸 시각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가시화라고도 하고요. 자, 시각화는 정보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마음으로, 눈으로 형상화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나 숫자, 데이터의 일부를 그림으로 대체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시각화는 고객의 시각적 묘사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끔 돕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는 그에 관한 경험을 인간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만드는 마법이 있습니다. 시각화의 과정은 연필 몇 번 끄적였을 뿐인데도 애매모호함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또 아이디어를 실존하는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실은 이렇게 비주얼 싱킹을 해서 시각화를 시키는 것은 아이디어를 실존하는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화는 두뇌의 다른 영역을 사용하는 다른 종류의 사고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접근은 복잡하거나 세련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저 그냥 화이트보드나 노트 또는 포스트잇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이고 충분합니다. 시각화는 도구의 어머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디자인 싱킹 모든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단계에서는 고객과 고객 외의 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대안 도출 단계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도록 또 도울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실제 존재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제품 검증과 개선 작업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시각화가 프로젝트 리스크를 줄여주는 이유는 문자는 다양하게 해설할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게 되기 때문인데, 이때 자신의 방식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또는 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과정이나 이제 그 미팅이 끝나고 나면 내가 말했던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말했었는데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가 아닌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할 경우 마음속의 모형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비슷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자들을 적극 참여하게 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해서 스토리텔링으로 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고로 자네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 숫자, 언어를 좋아를 하지만 우리 사람의 운에는 감정이나 직감처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에 대부분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동기화하고 서로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화는 운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에서 우리가 하나 참고하고 넘어갈 게 그 거울신경 세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신경 세포를 아시나요? 아신다고요?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은 거울신경 세포 연구를 입증했다고 해요. 이 세포는 우리가 신체에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관찰된 움직임이나 표현에 반응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오랑우탄이 사람을 따라서 팔을 올리고 다리를 들고 또 웃는 모습을 찍고 하는 행위들은 거울신경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하품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저절로 이렇게 따라하는 경우도 거울신경 세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울신경 세포는 사람하고 오랑우탄밖에 없다고 해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또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관찰은 시각적 인지를 활성화하는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관찰한 신경은 우리의 운동신경에 그대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배트를 야구공을 던지는 것을 보면 실제로 머릿속에서 스윙하는 연습이 진행된다고 하죠. 그래서 거울신경 세포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는 행위는 하는 행위의 든든한 조력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울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시각화 작업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을 하겠죠? 반응. 관찰한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것들을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 그 이미지를 타인이 보고 바로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한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가시화 사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결과를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나서 공유하시게 되면 우리가 목표한 바가 어떤 것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는 글과 그림을 활용하여 목표한 바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죠.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목표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공유하시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각화는 언제 할까요?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목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정의된 프로젝트 명이 어떻게 결과를 낼 것인가를 시각화로 그려보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각화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시화 사례 두 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글과 그림과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목표를 가지고 과시화를 시켜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성찰을 팀별 성찰하고 개인 성찰을 하셨어요. 개인 성찰을 아주 야무지게 잘한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이 된 후에 면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것이 참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저는 감개무량이에요. 이제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팀 미팅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올 때 항상 성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찰은 여러분들이 미팅을 한 후에 해야지만이, 우리가 미팅 지금 과제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미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미팅이 끝나면 반드시 성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 팀 차원 성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팀 성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망각곡선이라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에빙하우스가 기억 또는 망각 연구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억이 감소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망각 곡선인데,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20분이 듣거나 이야기를 하고 나서 20분이 지나면 58.2% 정도만 남게 된답니다. 1시간이 지나면 44.2%만 남게 되고요. 9시간이 지나면 35.8%, 그래서 6일이 지나면 25.4%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저하고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20분 후에 58.2%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40%는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일이 지나면 33.7%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33.7%, 6일이 지나면 25.4%.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다시 화요일 날 동영상으로 만났을 때에는 그 전에 배웠던 것을 몇 프로? 25%밖에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25%밖에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학습을 해야 되겠죠. 반복학습.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반복학습을 하기 위해 이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된 내용이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는 시간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론을 조금 더 학습하면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여러분들도 이제 다양한 수업, 여러 과목을 지금 수강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지금 이 과목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늘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익혀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기억해 두시고요. 반복 학습 꼭 필요합니다. 자, 이번 주 과제 나갑니다. 여러분의 그 프로젝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교수님과 제가 하동마을로 현장 답사를 나갈 예정이에요.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3인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할 것입니다. 인터뷰 대상은 마을 이장님이고요. 또 마을 주민 한 분 할 거고요. 그 청년 한 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각 팀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지금 수업이 끝난 바로 여러분들은 팀별로 미팅을 좀 빠르게 하셔서 필요한 질문,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질문을 반드시 취합을 해서 밴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 밴드에 올려진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내일 한 교수님과 하동마을로 현장 답사를 나갈 것이고 가서 인터뷰를 하고 현장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밴드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인터뷰 내용과 관찰된 내용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팀별로 궁금한 질문을 정리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일자가 4월 29일이므로 여러분들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질문을 만들어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진행을 하시다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팀별로 온라인상으로 이 학습을 하게 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아니면 메일로 주시면 메시지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